노부부, 아내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 그의 아들이 도시의 집을 점거하기 위해 이용하고 속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신하는 거냐? 오늘은 아내의 치매와 아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한 노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현준, 올해 70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시골로 내려온 지도 몇 달이 되었네요. 지금도 믿기 힘들지만 내가 왜 이곳에서 아내와 단둘이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분당에서 아내와 살던 그때가 불과 몇 년 전인데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버렸어요. 그때 우리 아들 녀석이 아버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보실게요. 시골에서 편히 쉬시면서 사세요. 요즘 귀농도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들이 어머니 생각을 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나서 주니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죠. 아내가 치매가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나는 혼자 힘으로 아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들은 그걸 이용했던 거였어요. 분당에 있던 아파트, 우리가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살던 그 집도 이제 아들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이 낯선 시골로 쫓기듯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몸이 안 좋으니 도와주겠다 는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또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시골에서 편히 쉬세요. 아파트는 우리가 잘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이 그렇게 믿음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내는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나는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골집으로 내려왔는데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허름하고 오래된 집이었어요. 아들이 말한 편안한 시골 생활이란 게 이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은 낡고 아내는 나날이 기억을 잃어가고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이라는 정씨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여기 이사 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장입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또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도움도 드리려고요. 정 씨가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그날도 정신이 오락가락했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정 씨를 맞이했어요. 정 씨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정을 남에게 말할 이유도 없었고 또 아들이 부탁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장님, 뭐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여기로 온 겁니다. 나는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자식분들은 연고가 있나요? 혹시 같이 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요즘 이 동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귀농이나 연고 때문에 오시거든요. 정 씨가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자식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건 자식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지요. 라고 짧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 씨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아내는 여전히 집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나는 정 씨에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 멀리 계시면 힘드시겠네요. 어르신도 연세가 있으신데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정 씨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편했거든요. 뭐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네요. 나는 얼른 그 대화를 끝내고 싶었어요. 정 씨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 이런저런 말을 물어보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떠날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깊은 불안감에 빠졌어요. 아들은 시골로 내려보내면서 나한테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지만 정작 나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했어요. 아내는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갔고 그럴 때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갈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후 정씨는 다시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때는 그냥 간단한 인사였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우리 사정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씨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다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보고도 못 알아보더군요. 당신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는 아내를 보며 나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아니면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 하지만 아들은 그 후로도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여기로 보낸 이유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이 시골에서 무력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내는 기억을 잃어가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정 씨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우리 집을 지나다가 결국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어르신, 제가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식분들과 자주 연락하시나요? 그가 다시 묻자 나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말만으로도 정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는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불안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정 씨의 의심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 씨가 우리 집에 자꾸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엔 그냥 동네 이장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과 질문들은 뭔가를 파헤치려는 듯했어요. 어르신, 자식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연락은 자주 하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남에게 그런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죠. 뭐 바쁘게들 살다 보니 자주 연락은 못해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정 씨는 그런 나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그러시군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그래도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자식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니까 걱정 말아요. 하지만 정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떠올렸어요.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충돌,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까지. 아내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심해지더군요.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거나 심지어 내 이름조차 헷갈려 했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제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해주니 고마웠죠. 그래, 내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모두가 함께 있어서 집안이 활기찼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소파 너무 낡았네요. 앉으면 허리가 아파요. 아버님,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살기엔 불편해요. 나는 며느리의 말에 속이 상했지만 가족이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내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며느리와의 충돌이 빈번해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며느리의 화장품을 물에 담가 버린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죠. 어머니,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망가뜨리세요? 왜 자꾸 제 물건에 손대세요?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그게. 나는 급히 중재에 나섰어요. 미란아,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너무 화내지 말아라. 하지만 며느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님, 이젠 정말 한계예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아들은 그저 침묵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또 다른 날은 아내가 손주를 보고 낯선 아이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손주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아내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내는 혼란스러워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그 후로도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아내는 점점 며느리를 경계했고 며느리는 그런 아내를 무시했어요. 아들은 중재는커녕 오히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아들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재개발도 되고 하면 제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놀랐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아직 내가 멀쩡한데 왜 내 이름으로 하냐?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어머니도 돌보고 집안일도 챙기고 있잖아요. 믿고 맡겨주세요. 나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아버지, 제가 집을 관리하면 아버지도 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거기서 어머니랑 편하게 지내세요. 그제야 아들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를 시골로 보내고 아파트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위해 이러는 건데. 그날 이후로 아들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며느리는 아내를 대놓고 무시했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나는 정 씨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어요.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가 터질 듯했지만 자식을 헐뜯는 말을 남에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 씨는 내 표정만으로도 많은 걸 느낀 듯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아내는 잠결에 내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우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도 잊은 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어르신들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드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나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드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어르신,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아파트를 빼앗고 우릴 여기로 보낸 거예요. 정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그게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네, 아내의 치매를 이용해서 우리를 버렸어요. 정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의 말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의 위로를 느꼈어요. 비록 자식에게 배신당했지만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 씨에게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 녀석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다시 솟구쳤어요. 아내는 여전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더니 아들 부부가 내렸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나는 놀란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쩐 일이냐?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참기로 했어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멀리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 잠깐 들어와도 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내가 묻자 아들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 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에 사인이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빨리 처리해 주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려 했지만 글씨가 자꾸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설명해 줄래? 아들은 귀찮은 듯 말했다. 아버지,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아내가 거실로 나오더니 며느리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이 악마 같은 거사. 내가 우리 집을 뺏으려고 하는 거 다 알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외쳤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너희 같은 놈들은 필요 없어.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면 저희도 곤란해요. 나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어요. 여보, 진정해. 무슨 일이야? 아내는 내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당신도 한패지? 나를 속이고 이 집을 빼앗으려는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의 말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니 상태가 이래서야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내가 우리 집을 가져가려는 거였어? 아들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아버지,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이에요.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날 배신하는 거냐?
아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내는 다시 며느리에게 달려들었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아들은 엄마를 말리며 말했다. 엄마, 진정해요.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됐다.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나가셔야 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망연자실했다. 뭐라고? 너 정말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들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게요. 나는 서류를 찢어버리며 외쳤다. 난 절대 사인하지 않을 거다. 당장 꺼져라. 아들은 화난 표정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죠. 어머니 상태도 증명하면 저희가 유리하니까요. 며느리는 비아냥거리며 덧붙였다. 아버님, 어차피 저희한테 오실 거잖아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아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방안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정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내 얼굴을 보더니 한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다는 표정이었다. 어르신,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정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숨기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말씀해 주세요. 결국 나는 모든 사실을 정씨에게 털어놓았다.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 했는지, 아내의 상태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까지. 정씨는 분노하며 말했다. 이런 페류나 같은 놈을 봤나? 어르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는 망설였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나? 정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런 자식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함께 가시죠. 그의 확신에 참말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재산 강탈 시도입니다. 증거를 모아 법적으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아내와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들은 연락이 끊겼고 며느리도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를 고소하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아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머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은 제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저항 말고 사인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더 이상 너와 할 말 없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씨는 내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어르신, 힘내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격려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승소했다. 아들의 사기 시도가 드러나면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아들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아버지로서 너를 용서하지는 않겠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 집을 지켰어. 아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됐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비록 그녀의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우리의 소중한 집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정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보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과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정 씨의 도움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니 감사한 마음이 컸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대해주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었다. 송현준 씨 맞으십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집을 유효 처분하러 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집행관들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채무입니다. 이 집을 담보로 설정해 놓았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들이 내 이름으로 빚을 지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힌 것이다. 그때 마침 정 씨가 달려왔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정 씨는 집행관들과 대화를 나누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르신, 이대로 두면 집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왜 내 아들은 이러는 걸까? 아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그러던 중 아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제가 보호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니 재산을 제게 넘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들들임. 나는 편지를 읽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런 협박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 씨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이대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그래,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승소했다. 아들의 채무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결되었고 우리 재산과는 별개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집에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들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협박하러 온 것이었다. 여기서 당장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치실 수 있어요. 나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이러는 거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멈춰. 경찰이다. 알고 보니 정 씨가 우리의 안전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우리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 씨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는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국 아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되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농사일도 조금씩 배우고 아내의 상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아내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아내는 기억이 흐려져도 모성애는 여전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후로도 나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정씨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어르신, 아드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거요? 정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었다. 결국 나는 아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도시로 올라가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허름한 고시원에서 지내는 아들을 찾아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걱정돼서 왔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의 끈을 이어갔다. 마을로 돌아온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우리를 도왔다. 아내도 아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씨는 우리 가족의 화해를 보며 흐뭇해했다. 어르신, 정말 잘 됐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죠.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말 고맙네, 정씨. 자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네. 그 후로 우리는 작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내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가끔은 예전처럼 웃는 얼굴을 보여주곤 한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삶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산책이나 다녀올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사하게 웃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희망을 찾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우리와 함께 지내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내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어 가끔은 예전처럼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잘못을 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앞으로는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구나. 아내도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이 이 한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정씨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했다. 그는 우리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어르신,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나는 정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네.
정말 고맙네, 정씨.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손주와 함께 웃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가족과 함께 소중히 보내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여보, 별이 참 아름답네요. 아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더 빛나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지나간 아픔은 더 단단한 가족의 끈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었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정씨의 도움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가슴에 담아 남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아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일은 더 행복한 날이 될 거야.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게 빛나길 바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